제가 어떻게 연봉 1억을 달성하는 영업사원이 되었을까요? 그 시작이 뭐였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포문을 열었던 제가 영업할 때의 이벤트들, 특히 그 중에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영업할 때 상당히 잘했어요. 첫 해 달성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두둑하게 받았었고, 거의 1억 정도 1억을 넘었었던 것 같아요. 1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넘었나 안 넘었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억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면 사람이 뭔가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사회 초년생에게 영업을 하려면 내려놓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자존심이죠. 근데 제가 자존심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자존감은 좀 높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업을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쌤들이 잘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설득을 하면 선생님들이 내 약을 써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 영업 활동을 했죠. 근데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영국 회사에 다니는 상당히 큰 회사였거든요. 그 큰 회사에 다니는 새파랗게 젊은 애, 정장도 제대로 몸에 안 맞는 그런 애가 와가지고 제품 브로셔하고 뭐 제품의 키 메시지라고 하는데 제품의 특장점을 막 이야기를 떠들어대면 대학 병원에서 교수님으로 10년, 20년 그렇게 일하시던 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애가 와가지고서 막 떠들어대면 그거를 그렇게 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어쨌든 약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죠. 근데 안 먹혔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저는 제가 나름 문헌을 잘 읽어서 이 정도면 내가 널 설득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뉘앙스가 아마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설득당하면 진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감이 다르긴 한데 좀 선택받는 느낌? 선택을 해주세요 저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팀장님이 계속 서울에 계시고 저 혼자 지방에서 그냥 뚫레뚫레 다니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코칭 같은 것들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맨날 출입하던 과 말고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새로운 과라는 건 이 사람을 저희 회사에 있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신규 개척인 거죠. 신규 개척, 개척 영업. 그래서 당시에 대구에 있던 되게 큰 병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외과 중에 한 파트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 그 환자들을 진료하는 외래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바쁘니까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오지 말고 뭐 정할 얘기 있으면 연구실로 와라 이러는데 제가 그 선생님을 알면 연락처도 받고 이메일도 받고 이래서 미리 약속을 잡아놓고 갈 텐데 신규잖아요. 신규 몰라 이 사람을. 이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이 사람을 몰라. 신규니까. 그래서 대학병원 가면 영구동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영구동에 그 사람 이름을 찾아서 몇 호에 있는지를 제가 찾았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층층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찾았어. 근데 이분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 시간표랑 뭐 이런 것들 수술 시간표 이런 것도 확인을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방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문틈 사이로 사람의 인계치역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나 쉬고 있나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귀가 막 이만해져 가지고 들어요. 아, 이 교수님은 아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두드렸죠. 제약회사들의 노크하는 그 손 모양 있거든요. 요 이렇게 똑똑똑 이런 게 있어요. 똑똑똑 하니까 문이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 교수님이 누구세요?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어디 회사의 김 차장입니다. 그때는 사원이었어. 안녕하세요. 저 영국 회사의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함을 내밀면서 이렇게 문틈 사이로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삐집고 들어가려고 인사하려고 삐집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제 얼굴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모르는 애잖아. 그리고 명함을 들이밀었는데 어떤 회사인지는 아는데 신규니까 자기한테 한 번도 안 왔던 회사가 왜 왔냐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판단했겠죠. 아, 얘는 별 볼 일이 없겠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분이 문을 닫았어요. 문이 이렇게 현관문이 끼익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쑥 집어넣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제 얼굴과 명함을 딱 확인한 다음에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문에 이렇게 껴가지고 악! 이러면서 여기가 까지고 코가 쾅 찍혀가지고 문틈 사이에서 얼굴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또 덥네. 그날이 제가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구나. 사람이 노크하고 문 열어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굴과 명함을 보고 너는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판단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내 시간을 쓸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한 고객이 문을 닫아버리면 문에 얼굴이 끼이는 사람이구나. 여기 막 그때 까져가지고 좀 보기도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얼굴과 코의 상처보다는 그때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물론 그분을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분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많이 해주셨어요. 되게 고마워하는 그런 분인데 그때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생님 방에 들어갔다가 얼굴이 문에 껴가지고 충격을 좀 먹었었다. 기억하시냐? 그랬더니 기억 못한대요. 그래서 역시 상처라는 건 주는 사람은 기억 못한다. 받는 사람만 그 상처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좀 시달렸었죠. 사실 그때까지는 정말 신입사원으로서 그냥 지지부진 그냥 자기 앞가림 막 겨우 할까 말까 아무 못했을 거예요. 앞가림도 그랬던 애였는데 그때 문에 얼굴 끼는 일을 계기로 해서 아 나는 고객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나의 가치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포지셔닝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영업하셨던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가 그런 마음의 상처, 마음의 큰 짐을 다들 안고 아마 사시고 이런 이벤트, 김 차장 하는 이야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더 심했어.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에게 가장 컸던 그런 경험은 그날 그 문틀에 얼굴이 꼈던 그 일이었고, 그날 이후로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도 하고, 나의 브랜딩을 좀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아마 지금의 이런 제 성격과 사회생활 할 때의 제 모습을 만들어줬던 가장 큰 이벤트가 뭐였냐고 하면 아마 그날 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신 것도 아니고 모든 영업 담당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아가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되게 회사 대 회사, 병원도 회사니까요. 회사 대 회사, 사람 대 사람 뭐 이런 관계로 대등하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들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의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일했었죠. 옛날 이야기하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습니다. 영업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는데 다음번에는 저의 실수 그리고 고객의 실수로 발생된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고객의 마음을 열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봐주시고요. 이 영상이 이런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약 영업 혹은 어떤 영업이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아니면 영업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좀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소중한 거 잘 챙기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